네, 이번에 스시 리큐 다녀왔습니다. 스시 리큐는 1년 만에 방문하게 되는데 뭐 이유가 맛이 없었거나 뭐 불만이 있어서 안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 올리는 그 취미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못 갔어요. 여기가 유튜브 올리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 리큐를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찍어도 되는갑다,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로 올리는 게 예전에도 가능했다면 종종 갔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풍이에요. 그러니까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슴슴하고 또 분위기도 차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시 리큐는 제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시 리큐는 한 10석, 11석 정도 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런치는 10만원, 디너는 20만원이고요. 류지상 셰프님은 스시 코지마에서 일하셨던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포스팅 올라왔을 때, 블로그 같은데 포스팅 올라왔을 때 리틀 코지마 이렇게 불렸었죠. 셰프님께서 그걸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의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는 거를 셰프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누군가의 등을 업는 뭐 제2의 뭐 리틀 뭐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코지마를 너무 비싸서 못 가시는 분들에게는 코지마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오픈한 가게, 심지어 가격도 그거보다 절반 이하라고 한다면 그 느낌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큐는 방문할 가치가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대게가 나왔어요. 우선 대게는 그 위에 시소 꼬치랑 식초 소스를 올려서 나왔어요. 뭐 시소야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다 보니까 향도 좋고 다 좋고요. 그리고 소스도 적당하게 새콤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게가 약간 따뜻하게 나와서 좋았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스시야에 나오는 게 중에 간혹 차갑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장점이 다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게는 약간 따뜻하게 나와야 그 향도 좀 더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참돔을 3점 썰어서 나왔습니다. 뭐 흰살의 맛을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영상에도 보이겠지만 질감이나 찰기나 되게 좋았어요. 또 입에 느껴지는 단맛도 좋았고요. 대신 좀 뒤에 흙내가 나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기름기도 있고. 다음 나온 건 청어를 이제 김말이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요즘에 다 청어도 이 당시에 이제 8월 달이니까 청어도 맛있을 때고 또 이소배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맛있게 하니까. 그런데 이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먹었던 것보다 좀 몇 발 앞선 느낌이에요. 어디 가게 되면은 가리 맛이 너무 세게 나거나 아니면 시소 맛이 아니면 다른 부재료의 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생선의 맛도 좋고 부재료의 맛도 좋고 밸런스가 좋게 맛이 느껴져서 마치 몇 발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아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김의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예, 런치니까 츠마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니기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나온 거는 한치인데 첫 번째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샤리를 얘기하자면 약간 콤콤한 향이 나요. 동시에 샤리의 질감이 이렇게 딱 요즘 말하는 알알이 씹히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질척거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 약간 부드러운 식감에 콤콤한 향 그리고 슴슴한 간 이 3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슴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샤리 취향은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먹고 나면 약간 혀 뒤에 쨍한 식초 맛이 남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치는 이제 이도길에서 나와가지고 입에 풀리는 것도 좋고 또 달달한 맛도 좋았습니다. 다음 준비되는 거는 시마아지인데 제가 간만에 좀 맛있는 시마아지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뭐 생선의 단맛, 살맛, 또 기름맛 이런 것들 다 좋았습니다. 안에 넣은 파겠죠? 저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먹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한 점 먹었어요. 원래는 그 리큐도 저번에 신카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즉각적인 그 추가는 안 된대요. 재료를 이미 좀 준비해 놓은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더 먹고자 한다면은
예약을 할 때 미리 뭐 기타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뭐 이런 것들을 몇만 원 더 추가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재료가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먹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갱이 아지가 나왔는데 요 근래 되게 맛있게 심해가 된 전갱이를 먹은 기억이 좀 많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주 가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새하스시 같은 경우에는 심해를 거의 안 하는 맑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심해가 맛있게 된 느낌의 전갱이를 먹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단새우가 나왔습니다. 단새우 위에는 새우로 만든 오보로를 올렸는데 직전에 먹었던 신카이의 그 가스오 위에 가스오 부시를 올리는 선택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날 리큐에서 먹었던 단새우 위에 새우 오보로를 올리는 선택은 괜찮았어요. 오보로의 단맛도 은은하게 나고 새우의 단맛도 적당하게 나고 그래서 이제 오보로 적당하게 잘 찍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어를 다시마에 절여서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맛은 아니었어요. 다시마에 절여서 나왔습니다라는 설명만 듣고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마에 오래 절이면서 나는 뭐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게 나지는 않았어요. 다음은 전복입니다. 전복은 오히려 그 1년 전에 먹었던 이렇게 츠마미로 먹었던 전복이 더 나았어요. 뭐 물론 크기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이런 곡물의 향 또 버섯 같은 그런 질감이라든지 향 이런 것들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와 어떻게 저렇게 얇게 썰었을까 하는 그냥 감탄만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츠마미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제가 런치해서 지금 되게 맛있게 먹고 만족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디너로 가기는 할 거예요.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츠마미로 맛있게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참치, 속살 악감인데 이게 영상으로 저 질감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봤을 땐 육사시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 잔인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입에는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셰프님이 텐미 부위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텐미가 어떤 부위냐면 그 뭐 유명한 유튜버가 얘기했던 그 부위에 이렇게 생선을 참치를 이렇게 블럭채로 두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살, 그러니까 내장이랑 그러니까 그 혈압육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쨍한 맛도 많이 나고 살맛도 진하게 나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넣었는데 좀 허접하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참치 부위에 대한 걸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참치를 한 마리가 크니까 부위별로 부르는 부분도 다르고 또 급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이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먹었던 부분이 이 악가미의 혈압육 부분에 가까운 요쪽 악가미인 거죠. 요 악가미 요 혈압육에 가까운 악가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제가 보통 참치 먹으러 가면 도로 부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름진 부분, 뱃살 부분을 좋아합니다. 맛이 쉽잖아요. 기본적으로 느낄 때. 이런 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맛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미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맛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도로는 기름이 많다 보니까 맛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도로를 되게 더 잘 먹고 좋아하는데 이날은 악감이가 더 맛있었다. 맛이 되게 진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간장 발라주시는 것도 작아서 좋아요. 보통 이렇게 셰프님들 보면은 막 간장을 막 많이 바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간이 좀 세서 뭐 요청드리면 줄여주시기는 하지만 뭐 요청드리기 전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날 니기리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했는데 방금 이 카스고 주시는 거 보셨겠지만 저걸 이제 혼테가엣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셰프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래 옛날에 일본에서 초밥을 줘서 이 높은 사람한테 줄 때는 저 방식이 아닌 이상 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니기리 방법인 거죠. 쥐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거 한자로도 보면은 근본 본자 써요. 뿌리 본자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재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는 방법 저렇게 지는 방법이 나눠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방법을 선호한대요. 카스고는 좀 이제 뭐 살밥이나 이런 것들은 뚱뚱하고 좋아하는데 맛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날 세아에서 먹었던 그 가스고는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수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되게 괜찮게 먹었는데 뭐 리큐에 가스고는 뭐 그냥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로라고 해서 주신 이 그 생선은 그 새 주도로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새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지살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 부분이랍니다. 이 참치는 이게 크다 보니까 부위별로 부르는 이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소를 먹는 것도 보면은 소 한 마리를 엄청나게 다양한 부위로 먹잖아요. 뭐 갈비 안에 있는 것도 뭐 제비추리, 뭐 갈비살, 뭐 안창살 나누는 것처럼 참치도 크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도로 준비해 주셨는데 이날은 그 아까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미가 맛있었기 때문에 오도로는 맛있었지만 좀 이렇게 인상 깊은 맛은 아니었다. 다음은 이제 우니 쥐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니 안 먹는다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니 대신에 다른 거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니를 받으셨죠. 저 상자 안에 어떤 우니가 들어있는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뭐 괜찮은 우니였지 않았을까요? 손님들 별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니 대신에 받았던 한 점이 아까 나왔던 템미입니다. 왜 리큐는 그 미리 말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줬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이날 이제 준비된 것 중에 한 점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맛있게 먹었고 한 점 더 남았으니까 저걸 우니 대신에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멀리 한 점이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니 대신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전어인데 이 1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전어는 제가 먹기엔 좀 뻣뻣한 느낌이 강해서 그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그때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때 뭐 1년도 채 안 먹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 전어는 괜찮았습니다. 뭐 쨍한 맛도 좋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갔을 때 추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 베스트입니다. 장어. 제가 장어를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키즈나에서 이제 재작년인가 먹었던 장어였는데 이게 그걸 좀 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에서 녹는 질감도 좋고 간도 좋고 이게 심지어 막 지글지글 끓어서 왔었거든요. 도저히 저 뜨거운 걸 어떻게 씹나 싶어요. 근데 이제 셰프님이 장어는 뜨겁게 먹는 게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꼭 추가를 요청드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한 마리는 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니기로 주어서 하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까지 해서 주십니다. 위에 올린 거는 키노메 산초입인데 저건 이제 꼬리랑 나중에 먹었고. 근데 진짜 물론 키즈나 같은 경우 좀 바삭한 느낌이 강한 그 장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냥 녹는 느낌은 아니고 씹는 질감도 식감도 있으면서 동시에 간도 있고 맛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다음은 이제 박꼬지 말고 계신데 제가 옛날에 봤던 그 미스터 초밥왕 만화에서 박꼬지 장인 편이 나와요. 박꼬지를 열심히 만드는 장인인데 어느 날 이제 초밥집에 갔더니 잼맨이 손님이 이렇게 김밥 안에 있는 박꼬지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박꼬지를 왜 빼지 싶어가지고 이제 셰프한테 요청을 해서 박꼬지를 먹어보니까 퍼석퍼석하니 맛도 없이 만든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박꼬지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명인의 집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명인의 초밥집에서. 그 명인의 초밥집의 주인공이 일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수라 그래야 되나요? 사수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한테 이제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장인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인이 먹고 역시 이런 재료에도 이렇게 열심히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떻게 보면 한 그 피스를 낼 때도 저게 간단한 조리법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저도 이제 뭐 제가 잘 뭐 알겠어요. 먹는 입장에서 뭐 들어보고 또 만화보고 뭐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 재료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셰프들이 꽤나 많이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내가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고민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끔 좀 이렇게 너무 과한 비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시에 와서 업장에서 진상 부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음식을 물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거기 때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겠냐 하겠지만은 그런 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셰프는 그날 손님들이 맛있게 즐겁게 먹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는 마음으로 재료를 내는데 뭐 안 먹는다고 뭐 빼버리고 뭐 맛없다고 뭐라 하고 이게 뭐 비평이 아니라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맛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먹는 경우. 저는 가끔 이 초밥집에 갔을 때 간장 종지에다 밥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는 게 되게 좀 별로예요. 그거 맛있게 만들어서 내는 사람 입장에 눈앞에서 그걸 그렇게 버리는 느낌인 건데 그닥이죠. 그래서 저렇게 사소한 재료에도 정성을 다해 만드는 셰프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뭐 셰프의 생각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얘기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너무 그렇잖아. 너무 힐난하잖아요 진짜. 비난, 이게 성장을 위한 동력이 돼야 되는데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하니까 좀 별로야. 아무튼 그렇다 이겁니다. 뭐 제가 말한 게 뭐 어디 받아들여지겠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먹겠다는데 네가 뭐야 뭐 셰프 똥꼬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막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저도 먹으면서 뭐 이거 뭐야 맛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저도 똑같은 놈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시마아지나 전어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시마아지는 뭐 어떻게 주셨네요. 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맛있게 원래 안 주는데 주니까 감사한 거죠. 원래 주는데 안 주면 좀 아쉽겠지만 안 주는데 주니까 감사하네요. 전어는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좀 주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도. 다음은 이제 네기토로가 나왔어요. 이 네기토로도 보면은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넣는 거 있잖아요. 뭐 단무지도 넣고 뭐 넣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넣고 뭐 이것저것 많이 넣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심플한 느낌이에요.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안에 뭐 제가 느끼기에는 참치, 파, 깨 정도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강한 맛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의 맛, 이게 제일 나은가요? 제가 표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가끔 네기토로 안에 뭐 많이 섞어가지고 이게 물론 맛은 있어요. 저도 많이 넣는 걸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걸 하나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손님 중에 한 분이 리타이어 됐어요. 더 못 먹겠다고. 그래서 그분 것도 그냥 달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양 되게 많으시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갔을 때는 좀 더 추가해서 먹으려고요. 맛있으니까. 3개 먹었네요? 2개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큐의 시그니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한 차입니다. 셰프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이게 이제 리큐의 이름이 이롤 이자하고 휴식 휴자 쓰잖아요. 그래서 저 차를 먹으면 정말 이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교구 나온 거는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속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이게 재료 자체가 대부분 좀 차잖아요. 장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장고에 있다가 나와서 상온에 있는 거니까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먹으면 좀 이렇게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교구는 이제 카스테라 질감이었고요. 우롱차인데 한 너댓 잔 마신 것 같아요. 딱 먹고 나면은 속이 싹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아주 좋아요. 차분해져요. 차를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나왔어. 호지차 아이스크림이래요. 차라리 저는 이게 아이스크림이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차를 먹고 입을 다 정리했는데 입에 약간 달달함이 남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큐 잘 갔다 왔는데 요즘 이제 스시야들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신규 업장들 열리는 거 보면 간이 강해서 당장 딱 먹을 땐 되게 맛있어도 자주 가기는 좀 꺼려지는데 스시 리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또 휴식을 담은 것처럼 좀 간도 슴슴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만 가까웠으면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튼 되게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